앞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온 생애를 놓고 전체로 보면 여성들이 너무 피해보고 있으니까 차이가. 그건 사실이에요. 이 다음 대선에 이 스윙보터 역할을 맡을 것이다. 2030 표심에 대한 이 여야 각 캠프의 뭔가 고심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내년 대선 성격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국정 안전론이 될 것 같으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은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네, 사실은 뭐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의 어떤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정권 심판론을 과연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후보가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다 안을 수 있느냐인데 일단 경선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또 많은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최근 경선 이후의 분위기가 좋은 것에 대응하는 이재명 후보 측 마음이 저는 조금 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시장 때부터 중앙정치에 주목을 받았었고 경기도지사했고 지난번 대선에도 경선에 출마했던 네. 이 중앙정치 경력이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 뿐이지 중앙정치 경력은 오래된 후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오히려 여야 후보가 1대1로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쫓아가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선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일 1망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피스 누나라는 웹툰을 보고 확 끄는데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부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도저히 국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 그리고 어제는 부산에 가서 솔직히 부산은 재미없는 도시다. 강남에 비하면 그렇지 않느냐.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런 지역 비라 발언까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백브리핑을 전면 중단하는 사상 예.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너무 조급한 마음에 실수가 연발되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전열을 정비하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설화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제에서 또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따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파악되는 이 강한 정권 심판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지지율 보면요, 교수님. 네. 이 후보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인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윤 후보는 선출이 되고 나서는 좀 컨벤션 효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 조사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흐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의혹 사건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털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끌려갈 공사는 분명히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 문제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지율에 많이 녹아져 내려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변화는 사실상 정책 대결의 어떤 이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후보가 이제 형성이 됐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검증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정책 나오겠죠. 얘기요. 그렇죠. 이 정책이 사실상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느냐, 호응을 얻느냐, 네. 이것들이 지지율을 또 이제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연령별 지지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2030 세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 저희가 대선 후보 지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거대 양당 후보
뭐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보면 이번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보터층 2030이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데 2030의 유동층이 많아 보여요. 특히나 뭐 지지정당, 뭐 다른 세대에 비해서 지지정당은 좀 없고 2030 세대를 잡으려면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좋은 건가요? 각 진영에서. 참 까다로운 세대잖아요. 2030이 저희 자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념이나 지역 이런 데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느낌을 저도 대화 도중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다. 저 왜 2030이 중요하냐면 아시는 대로 50, 60, 70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거고 30, 40은 또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던 이런 느낌. 이념 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저게 각 당의 경선,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딪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게 저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1위 후보를 둘러쌌던 논쟁의 핵심도 2030 특히 남성 문제였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18세 선거권을 처음에 18세 39세까지가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00만 대.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인데 적어도 2030이 1,400만이다. 34%. 그러니까 굉장히 많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4050은 예를 들어서 한 1,700만 되니까 39%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는 훨씬 4050이 많지만 4050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2030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은 이런 대목이에요. 지금 특히나 2030 남성 위주로 많이 양 후보 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지향점이나 정책 지점이 거리 가 있는 거다. 저는 모든 방향이 그 맞춰져 있는데 저를 잘못되면 2030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게 만약에 폭발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 전쟁터가 2030 여성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젊은 층의 마음을 의식한 듯 최근에 관련한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피선거권 40살 밑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각각의 청년층 공략하는 공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소구력이 있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내놓은 공약이죠. 지난 8월과 9월에 두 차례 입장을 먼저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좀 따라한다는 느낌 받고 있는데 좋은 공약은 많이 베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하나의 개별 공약에 대한 평가보다는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2030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린 본질적인 이유 두 가지만 꼽자면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일 겁니다. 부동산 폭등 문제는 2030에게도 뿐만 아니라 4050, 6070에도 다 마치 해당가는 문제니까 일단 차치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느냐?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분노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까지 가서 통과시킨 사실상 1호 공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아무리 메타버스 투어하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신혼부부 만나고 뭐 비트코인 다 나눠준다고 해도 본질적인 2030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한 두 가지 핵심 과제인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처절하고 뼈저린 반성 없이는 2030의 마음을 얻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자, 양 후보 모두 이 청년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까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대 남성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공약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두 후보 모두 뭐 여성가족부 개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정책이 청년 지지율을 낮춘다는 이런 글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뭘 냈냐? 이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확실히 이대남에 대한 구애는 뭐 구애 공약은 많은데 이대녀, 그러니까 20대 여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없다, 전무하다 이런 얘기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재보선 때 이대남이 사실상 이 투표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효과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대녀는 이제 투표율도 적었고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영향력 차원에서 본다면 이대남이 훨씬 더 응집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는 필요성이 양 후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상 이대녀, 이대남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네. 청년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겁니다.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회 부족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이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기회를 갖고 뭔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자산을 모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어느 한쪽에 이익이 가는 그런 정책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역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대녀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의식한 듯한 여성 공략 포인트가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 때문에 피해봤다. 해지하자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 여성을 위한 할당제는 거의 없고 성 할당제예요. 특정성이 30% 넘기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 보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뭐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좀 뭐 남자다 여자다 성별을 가르는 이런 발언 뭐 정책은 사실 뭐 갈등을 부추기는 면도 있고 썩 좋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별을 떠서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 갖고 있는 20대 청춘의 어려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안 보이는 절망감이나 이런 걸 먼저 공통의 과제로 놓고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좀 뭐랄까 세부적인 작은 디테일한 공약들 위주로 좀 넓은 전략을 세우고 배치를 촘촘하게 하는 그런 게 양쪽 진영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일정도 이렇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제 메타버스를 오늘도 운행을 합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아마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일정 마무리를 이제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남녀노소가 좋아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야구장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내년 대선에서 이 청년층의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청년 행보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신성보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들이 20대라면 20대 자녀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최근에 많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예컨대 뭐 홍준표 후보의 모병제라든가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20대, 30대는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에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그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선거, 표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천착해서 접근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층 세대 공략에 힘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행보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